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태양입니다. 오늘은 광진구 원투룸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 전문 중개사 손용성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대에 있는 바른부동산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원투룸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중개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손용성 대표님이랑 다룰 이야기는 또 신입 중개사 분들이 보통 네. 이 원투룸 임대나 뭐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 이런 걸로 중개업 입문을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꼭 알아야 될 뭐 장단점이라든지 뭐 주의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투룸이랑 뭐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뭐 거래를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뭐 장점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단점 이런 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네. 아무래도 그 원룸이나 네. 오피스텔 같은 게 손님을 자주 만나기가 쉬워요. 네. 근데 소위 말해서 큰 건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네. 손님을 만나기가 어렵고 네. 그럼 자기가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 네.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손님을 자주 만나면서 네. 스킬이 늘고 네.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에 네. 추후에 이제 자기가 독립을 하거나 네. 오픈을 할 때는 도움이 많이 되죠. 네네. 아, 이게 단순 거래량으로만 보면은 그 같은 기간 내 거래량을 많이 경험해 볼 수 있는 거 맞는데 네. 어차피 큰 거래 금액 막 뭐 10억, 20억짜리 이런 거 할 때는 떨리는 건 그러니까 마찬가지겠네요. 왜냐면 작은 것만 많이 했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아무래도 게 단점일 수 있겠네요. 그게 아무래도 네. 작은 거다 큰 거다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긴 하지만 네, 그렇죠. 네. 뭐랄까 그 무게감 때문에 네. 조금 뭐 말이 좀 버벅거린다거나 네. 그 버벅거림으로 인해서 파생돼서 자기가 네. 조금 부족해 보인다거나 하면은 네. 클로징 되는 경우가 조금 많이 줄어들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그 이제 원투룸이나 이런 걸로 입문하기 전에 알아야 네. 될 뭐 단점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직원으로 처음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직원 같은 경우에는 수입은 안정적인 면은 보일 거예요. 네. 아, 다른 아무래도- 중개대상물에 비해서. 예. 네. 다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은 네. 작은 거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편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좀 빠져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젊은 층일 때는 뭐 원룸이나 네. 오피스에 중개하는 게 좋은데 네.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랑 방을 보여주려고 하면은 네. 조금 뭐랄까 조금 마음을 네. 많이 내려놓으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네. 편하게 대하다 보니까 근데 예. 그런 것들이 안 좋게 작용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보여지는 거랑 다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 사전 미팅 중에. 아, 그게 보통 사무실 같은 걸 중개하게 되면은 네. 추후에 오는 AS 부분이 적어요. 네. 대부분의 AS 부분이 왜 생기냐면은 네.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많잖아요. 네. 뭐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 인덕션. 네. 아니면 거주하면서 보일러가 망가진다거나 네. 생활이 불편하면은 네. 이게 세입자분이 임대인한테 연락을 해서 네. 좀 수리 요청을 하거나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대부분 고객님들 생각에서는 부동산이 중개를 했기 때문에 네. 부동산이 책임져주고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보통 임차인도? 임차인 입장에서.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저희한테 새벽에 전화 오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밑도 끝도 없이 오셔서 소리부터 네. 지르시는 분도 있고 네. 좀 거친 상황이 많아지긴 하지만은 네. 대신에 계속 손님하고 컨택하다 보면은 네. 해결 능력이 계속 늘어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저희 부동산 중개업이 보기에는 굉장히 편하게 앉아서 일을 하고 네. 컴퓨터만 보고 되게 네. 좋을 것 같지만은 네. 실제 그 무리의 오리처럼 네. 고고한데 계속 발길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 일이 중개업이라는 일 자체가 사무직에도 가깝지만은 실제 네. 서비스업에 가깝기 때문에 네. 뭐랄까 좀 무례한 손님이 오거나 네. 불쾌하시는 분들 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도 네. 좀 잘 참고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죠. 네네. 아까 말씀해주신 그 밤에 뭐 집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이럴 때 네. 공실이면 물론 상관이 없겠지만 아닌 경우에 네. 이럴 때는 사실 그 기존 임차인 또는 뭐 주인이 네. 예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뭔가 좀 꿀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랄까 저희가 공실인 경우에는 네. 아무 때나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랄까 사무실을 구하시는 분들은 네. 사회생활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매너라는 건 지켜주시거든요. 네. 근데 좀 이런 멀스를 찾는 분들은 수요층이 젊다 보니까 네. 그 학생들이 잘 모르고 네. 새벽에 막 전화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무작정 와서 이 방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네. 대부분 사람이 살고 있는 집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은 살고 있는 세입자한테 양해도 구해야 되고 네. 시간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 보여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런 예. 케이스에는 굉장히 편하게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아이쇼핑 개념으로 오셔가지고 네. 무작정 방을 보여달라고 하시면 곤란하기도 하고 네. 실제 방은 보여드렸는데 네. 뭐랄까 방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면 네.
그걸 이제 속으로만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드러내는 경우가 계세요. 네. 뭐 오자마자 방이 너무 작은데요, 네. 너무 나빠요. 그러면 이제 살고 있는 세입자는 네. 시간도 양보했고 네. 자기가 어렵게 자기 방을 보여줬는데 네. 그런 반응을 보이면 굉장히 불쾌해하시죠.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또 뭐 살고 있는 세입자의 방이 아니라 네. 공실인 경우에는 건물주가 직접 보여주신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럼 그 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 네. 안 좋은 소리 하시면은 뭐 작다, 뭐 네, 향이 안 좋다. 네, 뭐 아까 집이 더 이러면. 좋아요 이러면 이제 네. 거의 분위기 이상해지고 네. 그 손님은 가시면 그만이지만 저는 네. 이제 건물 쪽에서 만나야 되니까 네. 괜히 미안한 마음 들어서 전화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다음에 방 보여줄 때 잘 안 보여줄 수도 있고. 예. 중개사가 난처하겠네요. 굉장히 곤란하죠. 그래서 네. 손님을 보통 말씀 나눠보면 성향이라는 게 좀 나오잖아요. 네. 조금 걱정되는 분들이 계시면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네. 사람이 사는 집이니까 그냥 보시고 혹시나 마음에 안 드시면은 네.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시거나 그냥 네. 조용히 쓱 나오시면 된다. 네. 굳이 뭐 그 자리에서 네. 뭐 보증금 월세가 얼마예요? 네. 이 세입자 언제 나가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거는 결례다라고 미리 알려드려야 되죠. 그래야 좀 리스크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 네. 이런 원투룸 임대 소비자분들이 좀 사회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죠? 본의 아니게 악의 네. 없이 맞아요. 이 방 별로네요. 저 딴 거 네. 보여주세요. 막 이런 거 자체가 네. 중개사한테는 엄청난 리스크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집을 보러 가기 전에 네. 먼저 인지를 시킨다. 이렇게 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대부분 큰 일은 나진 않더라고요. 네. 대부분 원하는 방향대로 다 잘 가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주거용 부동산 임대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이게 어른들한테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배울 때 네. 무조건 많이 봐라. 네. 이런 거 배우니까 아까 말씀하신 아이쇼핑 그런 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거래 경험도 많이 할 수 있고 손님도 많이 만날 수 있는 건 맞는데 네. 그 손님분들이 네. 좀 이렇게 깊이가 가벼운 느낌이 많겠네요. 그냥 뭐 그렇죠. 플랫폼 보고 와서 네. 집 보고 네. 그냥 가는 그러니까 집을 일단 많이 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사회 경험이 많은 어른들 같은 경우에 그래도 중개사가 시간 내서 보여주고 어렵게 집 보여줬으면 이제 뭐 감사의 표시라도 한다거나 이러는데 이분들은 그냥 당당하게 네. 아이쇼핑하고 갈게요 이러고 이렇게 가는 이런 좀 제가 그냥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나름 고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은 드려요. 네. 방은 있는데 네, 이게 부동산 이미지가 사실 좋지는 않잖아요. 네. 사실은 좀 뭐랄까 네, 소위 말하는 무슨 파리, 네. 무슨 파리 중에 하나가 지파리인데 네. 그런 말들 대부분 많이 들어오셨을 건데 특히 사회 초년생분들은 예. 경계부터 하니까 일단 예, 뭔가 좀 그런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방은 진짜 있는 게 맞는데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네. 사람이 살고 있는 방을 못 보여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설명을 드려도 네. 이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떤 분들은 면전에 대놓고 그럴 줄 알았어 봐봐 이러고 가세요. 그럼 이제 그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죠 이렇게. 네. 되게 속상할 것 같은데요. 많이 속상하죠. 어제 그런 경우가 진짜 있어가지고. 네. 이게 원투룸 네. 임대나 그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쉬워 보이고 네. 뭐 초보자가 접근하기 좋다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어려움이 많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손용성 대표님도 네. 그 원투룸 주거용 오피스텔 전문으로 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네. 이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좀 장점, 좀 신입 중개사들이 잘 모를 만한 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무실이나 빌딩 같이 네. 큰 건을 하려고 하면은 네.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려요. 게다가 성과를 내기까지. 그쵸 성과 내기까지 오래 걸린 데다가 네. 그러지 않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네. 책임의 소지가 분명히 부동산에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책임을 지기 너무나 좀 부담스러운 거죠. 특히 원룸 같은 경우에 금액이 조금 저렴하고 적다 보니까 네. 문제가 생겨도 네. 저희가 직접 지불을 할 정도의 능력은 돼요. 네. 근데 빌딩이나 상가 같이 좀 금액이 커지면 네. 수습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네. 네. 리스크도 좀 많이 크고 그리고 장점으로는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네. 많이 뛰면은 네. 비례해가지고 수입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중개 대상물에 비해서.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상가, 토지, 빌딩 같은 거는 좀 1년 동안 고생해도 없을 수도 있는 확률이 충분히 많은 건데 그죠. 이 원투룸 중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노력하는 만큼 비례해서 성과가 나는 중개 대상물 전문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네. 봐도.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자면 만약에 손용성 대표님이 친동생이 있는데 네. 중개사 자격증을 땄다. 이 원투룸으로 중개 입문하라고 하실 건가요? 추천하시나요? 저라면은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무조건. 왜냐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쉽게 사람을 중개하는 게 아니고 네. 법률적인 부분을 접해가지고 네. 공부할 것도 많고 네. 또 그게 파생돼가지고 저한테 도움되는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 동생이 있다면은
공부를 반드시 해서 저녁 때부터 시작하라고 좀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육지TV 시청자분들 처음 한번 만나 뵀는데 주로 이제 신입 중개사, 예비 중개사분들이 많이 보신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처음에 일을 하실 때 뭐 중개 네. 보조원이건 네. 개업 공인 중개사건 가장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좀 바르게 중개하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사실 부동산이라는 직업 자체가 네. 평이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속상했던 일이 한 번 있었는데 네. 어떤 게 있었나요? 그 뉴스에서 네. 공인중개사가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안 뭐 좋은. 최근에. 예, 근데 이제 그건 너무 적나라하게 말을 하면은 네, 그쵸. 유가족들한테 피해가 되니까 네. 뭐 안 좋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리플을 봤는데 네.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됐느냐, 아니면 저렇게 당해서 싸다라는 글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속이 상했는데 그렇죠. 네. 사건의 본질은 전혀 상관없었죠. 예, 전혀 상관없는데 그냥 공인중개사가 네. 뭐 이렇게 좀 사고가 있어서 네. 그런 거를 마치 뭐 부동산 중개사가 뭔가 잘못 일 처리를 해서 그런 네. 것처럼. 그래서 그거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저희 사실 직업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 보니까 바르게 중개해서 하다 보면은 추후에 뭐 5년, 10년 뒤에는 좀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바르게 중개하시길 좀 추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손용선 대표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 다음에도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또 후배분들을 위해서 원투룸 중개에 대해서 또 노하우 전수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또 좋은 영상 꾸준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